안녕하세요. 봄키퍼 차동혁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관절염, 수술적 처치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감염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도 있지만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수술 방법은 퇴행성 관절염의 주안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이 무엇일까요? 관절염 하면은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막 부어오르고 연골판이 퇴행성 파열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닳아져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이지만 관절염 하면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건 한 가지죠. 관절 연골이 닳아진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보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플 때는 보행 양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신체 검사를 해서 무릎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무릎에 지금 아픈 부위가 어디가 있는지, 구조적인 이상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림처럼 엑스레이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찍기도 합니다. 이제 검사를 어떤 것을 하는지는 이전에 무릎 관절 검사,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분이 이제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직업상 활동을 어떻게 막 많이 하는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운동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활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늘의 주제죠. 무슨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내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데를 깎아내고 인공 치환물로 대치하는 것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주안점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자 환자입니다. 양쪽 무릎이 안쪽이 모두 굉장히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바깥쪽은 관절 간격이 제법 벌어져 있는데 안쪽은 뼈와 뼈가 맞닿고 있죠. 이제 연골이 다 닳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체중 부하를 했을 때 양 무릎의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뼈가 맞닿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 관절을 보존하는 방식의 치료는 통증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을 때도 내 치아를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씌우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바꾸는 치료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관절염이 심할 때에는 관절염이 있는 부위를 수술 전에 계측한 것처럼 이렇게 깎아내고 그 부위를 인공관절로 대치하는 치료를 합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정렬 상태가 어떤지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이 덜컹덜컹 이렇게 흔들린다든지와 같은 불안정증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것이 주안점이 됩니다. 수술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뼈 크기에 맞추어서 인공관절 사이즈도 아주 적절하고요. 정렬 상태도 양호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렬 상태가 많이 내반이었고요. 슬개듯의 관절도 좀 안 좋았고, 이때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말고는 사실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쪽 관절만 많이 닳아져서 인공 삽입물로 대치가 필요한 상태인데 다른 구획, 관절의 외측 구획이라든지 슬개듯의 관절은 양호하면서 내측 관절만 안 좋고요. 그때 정렬 상태가 이렇게 내측으로 많이 치우친 내반슬이 아니라 무릎 관절의 정중앙을 지나게 되는 정렬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서는 전치환술이 아닌 반치환술도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나이가 젊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50대면은
굉장히 젊고 활동적이고요.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그냥 아저씨들입니다. 평범한 아저씨죠.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좌측 무릎이 아프셔서 오셨습니다. 체중은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까지 이렇게 빨갛게 선을 그었더니 무릎의 내측을 지나는 내반슬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오다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리 모양이 이렇게 O자로 휘어있는 경우들. 반대로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까지 선을 그었을 때 체중이 무릎의 외측을 이렇게 지나게 된다면 그때는 외반슬이라고 합니다. 모양 자체가 다리가 약간 이렇게 X자 다리로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 엑스레이를 봐보겠습니다. 외측 관절 간격은 이렇게 넓은가 하면 내측은 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좀 닳았다는 이야기겠죠. 측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에 이상이 있는 것만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간격이 어떻게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넓어져 있는지, 그에 동반돼서 골극 같은 변형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골극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골극이 막 심한 편은 아니긴 하네요. 뼈가 웃자라나는 것을 골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폐렴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검사를 흉부 엑스레이를 찍죠. 그리고 추시했을 때도 주로 엑스레이를 추시해서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서 봅니다. 매번 그 물이 뭐 얼마나 찼는지,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CT를 찍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무릎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보시면 무릎 안에 이렇게 물이 하나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얗게. 이건 관절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되게 신발에 돌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릎 안에도 가령 이제 관절염처럼 연골이 닳아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발에 돌이 들어간 것처럼 관절에 그게 끼게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작용을 합니다. 이런 이물질, 일종의 이물질이 돼버린 거죠.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부유물들을 녹여서 없애려고 이런 걸 녹일 수 있는 관절액을 굉장히 막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환자들이 무릎이 붓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무릎에 이렇게 물이 찬다는 거는 관절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MRI를 찍어봐야 되겠죠. MRI 왜 찍는지는 이전 영상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MRI를 찍었더니 아하, 자,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측에도 있고 외측에도 있는데요. 내측에도 있고 이렇게 외측, 이건 외측이에요. 여기 내측이고, 보면 이 연골판이 뒤에 부착하는 데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연골판이 하는 건 이제 뭐냐, 우리 할머니들 예전에는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우물에서 물 길어오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다가 이제 물동이를 일려고 하면 만나는 게 이제 점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덜 아프게 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올리죠. 그러면 이제 무게는 똑같은 무게를 이고 있지만 그 무게를 받는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같은 무게를 이더라도 부하를 넓은 데서 나눠 받으니까 머리가 좀 덜 아픈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릎 안에 이렇게 연골판이 있는데요. 연골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갑니다. 이제 이거는 무릎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가면서 보는 이미지고요. 자, 앞뒤로 보는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앞뒤로 보는 이미지를 봤더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처럼 바깥쪽 마진이 있으면 연골판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건데요. 연골판이 이렇게 마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밖으로 밀려 나가서 이렇게 밖에 있는 겁니다. 밖으로 지금 밀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아리가 이제 고리가 하나 끊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무공을 계속 이니까 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이렇게 기어 나가는 겁니다. 체중 부하를 굉장히 담당해 주던 중요한 녀석이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자, 보면 이제 관절 연골이 닳아지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지고 있어요. 관절 연골이 닳아지니까 이제 연골이 일을 안 하죠. 뼈가 일을 하니까 뼈가 이렇게 붓습니다. 뼈에 멍이 듭니다. 하얗게. 걸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이렇게 붓는데 수술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합니다. 무슨 수술을 하느냐, 어떤 상태죠 지금? 내반슬, 내측으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가는 상태인데 내측 연골판이 끊어지면서 연골판이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내측 부하가 더 가중됐고 그러면서 내측으로 연골이 닳아지는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휠 밸런스가 잘 안 맞으면 타이어가 편마모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타이어가 닳아졌는데 그 타이어를 자꾸 갈아 끼운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갈아 끼워 봅시다. 그 타이어가 계속 편마모가 될 텐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휠 밸런스를 맞춰주면 좀 타이어를 좀 더 다시 오래 쓸 수 있겠잖아요. 비슷합니다. 굉장히 역학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지금 부하는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안쪽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닳아져 버렸고 이제 연골판도 안 좋고 바깥쪽은 이렇게 넓고 괜찮으니까 이 부하를 이 바깥쪽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체중 부하를 지나는 선이 이 바깥쪽으로 지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려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수술 전에 이제 각도를 계산을 합니다.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는지 대략 한 7.6도 이 정도 되네요. 이 각도만큼 이제 다리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이제 뼈를 이렇게 살짝 그물가게 만들고 여기는 이제 벌리지 않고 고정을 하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그물가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뼈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벌려주고 나면 모양이 과장하자면 이렇게 좀 바뀌겠죠? 그러면 지금 지나고 있는 체중부하 선이 이 내측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외측으로 좀 옮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술을 하면요. 이제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전이랑 비교해 볼까요?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요. 모양이 외반으로 바뀌었죠. 이러면 내측으로 이제 부하가 많이 가던 것을 부하를 좀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깥 양반이 일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안 양반은 좀 쉬는 거, 안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내 관절을 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들어가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수술 전 MRI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퇴골 쪽에도 연골이 좀 닳아져 있죠.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경골 쪽도 좀 연골이 좀 닳아져 있죠. 이제 이렇게 부하가 가던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재반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사실은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 연골판 뒤쪽에 이제 떨어져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봉합하는 수술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연골판을 단독으로 봉합하는 수술을 만약에 한다. 필패합니다. 필패. 왜? 이 연골판이 떨어진 거는 외상에 의한 게 아닙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나 언제 한번 뭐 산에를 갔더니 무릎이 한번 뚝한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무릎이 이제 아픈 게 점점 진행했다. 그때 뚝한 게 외상 때문에 이제 무릎 연골판이 그때 끊어진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죠. 우리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까마귀가 나니까 이제 배가 떨어진 거기는 하고요. 이제 우리 스승님이 많이 하시던 말씀인데 낙숫물에 이제 바위가 뚫린다고 그게 낙숫물이 잘못이겠어요? 세월이 잘못이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연골판을 봉합을 한 것만 한다고 칩시다. 다리 모양이 이렇게 안으로 부하가 이미 많이 가서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건데 안 붙습니다. 안 붙고 굉장히 당기기만 하고 불편하고 어차피 다시 또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절염이 진행하는 걸 막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역학적으로 부하를 외측으로 돌려주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와 병행해서 연골판은 봉합을 가능하면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고 혹시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부하를 외측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이분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무릎에서 이제 이게 체중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죠. 빨간 선이 가운데를 지나면 좋겠는데 안쪽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내반슬이 원래 많습니다. 근데 내반슬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미용 목적의 오다리를 교정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튼 이제 내측으로 부하가 많이 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그 전장이 보이는 사진에서도 보면 이 골극이 좀 보입니다. 뼈 조각이 좀 나와 있는 게 이게 확대가 좀 더 되면은 보일 건데 무릎 사진에서 이따가 보일 겁니다. 봐봅시다. 무릎 사진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골극이 좀 많이 생겼죠.
이 전 환자보다는 관절염이 좀 더 심한가 보죠. 관절 간격이 외측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내측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역시나 연골이 좀 더 많이 닳았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또 측면 사진 한번 봐야 되겠죠. 측면사 아이고 이렇게 빵빵하게 차서 이게 지금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팽창이 돼 있죠. 무릎 안에 물이 이렇게 하나 가득 찼습니다. 무릎 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사실 만약에 관절염이 관절 연골이 다 닳아져 있는 완전히 닳아져 있는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우리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환자처럼 내 관절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MRI를 보는 게 좀 무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50대 초반 인공관절 하기 너무 아깝죠. 너무 젊은데요. 내 관절을 좀 보존해야 되겠으니까 MRI 찍어봐야 되겠죠. MRI 찍었습니다. 보시면 앞에 환자랑 비슷하네요. 연골판이 떨어졌죠. 밖으로 이제 밀려 나갔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연골판이 이제 물론 이제 알 수도 있긴 하지만 앞에서 뒤로 보는 사진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바깥쪽도 아주 막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나이가 젊잖아요. 인공관절하기 아깝잖아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연골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단면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연골판이 어때요? 기어 나와 있죠. 많이 밀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또아리가 밖으로 많이 삐집어 나와 있으니까 체중을 이렇게 실으니까 밖으로 삐져 나오는 거고, 이제 연골판이 부하를 같이 담당을 못 해주잖아요. 연골이 많이 닳아지겠죠. 부하가 많이 와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봅니다. 연골이 어때요? 많이 닳아졌어요. 연골이 많이 닳아지니까 이제는 앞에 환자는 여기만 멍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뼈 위에 대퇴골에도 이제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뼈도 모양이 좀 변화가 좀 있으면 찌글찌글합니다. 50대 초반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인데 인공관절 하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내 부모님이라면 인공관절 하라고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환자와 동일합니다. 외반절골술, 체중의 부하를 외측으로 돌려주는 수술을 해야죠. 수술 전에 어떻게 얼마만큼 벌려야 되겠는지 각도를 재고요. 각도를 재서 그게 얼마만큼 되는지 수술 전에 계측을 해서 그만큼 벌려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이제 계획대로 이제 잘 됐고요. 이제 추가를 해야죠.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졌으니까. 위에 연골도 굉장히 많이 좀 벗겨졌고요. 연골판 상태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강이뼈 경골에도 보면은 이제 연골이 여기 다 벗겨져서 이 뼈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연골이 아예 없이 뼈만 노출된 겁니다. 관절염이 많이 심합니다. 안 좋죠. 여기는 연골판 너무 많이 도망가서 연골판은 봉합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 교정절골술을 하면서 보시면 교정절골술 레벨이 두 군데로 잘 됐죠. 그러면서 이 연골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를 한 다음에 구멍을 조금씩 뚫어 놓습니다. 이 구멍을 왜 뚫어 놓냐? 여기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할 거거든요. 구멍을 적절한 사이즈로 뚫고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절개를 많이 해야 사실은 이 줄기세포를 넣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열면은 사실 좀 많이 불편하겠죠. 많이 연다고 해서 잘 보이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도 사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좀 관절을 이제 빵빵하게 만드는 걸 좀 하기가 어렵지만 관절을 좀 팽창을 시키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절을 좀 팽창을 시키고 무릎 안을 완전히 다 건조시킨 다음에 이렇게 지금 주사기를 집어넣은 게 보이시죠? 척추말치할 때 쓰는 주사기입니다. 주사 바늘이죠. 이게 젤리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이 주사기로 이 줄기세포를 여기다가 이제 각각 아까 우리가 미리 뚫었던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 줄기세포를 이렇게 주사기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대퇴골에도 줄기세포를 넣으려고 여기 그 구멍을 뚫었던 곳들이 좀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달리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러면 이제 부하를 외측으로 돌렸죠. 그래서 이제 내측으로 부하가 덜어질 테고요. 그러면서
줄기세포까지 같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내 관절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의 처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스테이플러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이거 스테이플러거든요. 이 줄기세포 넣으려고 많이 절개를 절대 안 했죠. 많이 절개를 했으면 막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를 넣으려고 막 이 스테이플러가 막 이렇게 박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관절 내시경으로만 지금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그냥 이 줄기세포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아까 연골판만 봉합하면 안 되나요? 물어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필패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담합니다. 감히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정절골술을 해서 안쪽으로 가고 있는 부하가 덜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낙숫물에 바위가 뚫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조금 공구리 조금 쳐놓는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려 고생만 하고 결국에는 다시 또 인공관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정절골술을 병행하지 않는 줄기세포 단독 치료는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은 무릎 관절염의 치료 방법,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가 있죠. 관절염에 많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고요. 좀 인공관절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으면서 한쪽 구획, 특히 내측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내측에 국한된 경우면서 관절염이 심하지는 않고 다리가 부하가 내측으로 좀 많이 가는 경우에는 내 다리를 좀 더, 내 관절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인공관절 하는 시기를 좀 더 미뤄보기 위해서 교정절골술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이 교정절골술에 덧붙여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닌 거고요. 항상 이제 이해득실을 따져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득이 될 건지, 수술을 했을 때의 득이 별로 없을 건지, 오히려 되려 실이 있을 건지. 실보다 득이 항상 더 있을 때 수술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튼 보행할 때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미뤄볼 수 있기도 하고요. 관절염이 아무리 많이 심한 사람들도 근력이 굉장히 짱짱해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튼튼한 경우에는 관절염이 있어도 이걸 보상을 잘 해줍니다. 꽤나 오래 잘 버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했을 때, 땅을 디뎠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에 본인의 재반 여건들을 고민한 다음에 적절한 수술 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염 홈키퍼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홈키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